다음 시간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이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됐든 세계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님 나오셨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국제부 기자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중국 당국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세계 언론 보도들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추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얼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기본적인 얘기부터 일단 해보실까요? 보도에 따르면 특급 열차라고 해야 되나 그 김정일 특별 열차. 예, 그 과거의 열차 김정일. 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네. 방문할 때 이용했던 네. 녹색 색깔이 있고 그 노란 줄 무늬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좀 그래서 특별한 저기차인가요? 예, 또 특별한 그 색깔과 그 열차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 네. 그 동영상이 찍혀서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사진도 있고요. 네, 그런 그러네요. 고위급이 지금 분명히 단동을 그쪽 지나서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열차를 글쎄 아무나 타고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뭐 그거 이렇게 공개도 안 하고 또 뭐 옆에 가렸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각 외신 보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홍콩에서 그다음에 뭐 블룸버그 통신도 그렇고 네. 뉴욕 타임즈까지 그다음에 영국 가디언지라든가 뭐 네. 이런 외신들은 뭐 확신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 지금 북경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자, 조 의원님 지금 특별히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좀 약간 좀 사실관계 부합한 김정은이다라고 팍 박았어요.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왔을까요? 지금 백악관도 뭐 가장 정보력이 중국이나 북한 당사자가 아닌 네. 이상 예. 가장 정보력이 강한 건 백악관이거든요. 네. 근데 백악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신속한 정보나 첩보는 입수했을지언정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지금 중국에 갔다. 네. 여기까지는 확실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매우 긴장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 내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첩보로는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가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 가족에는 김정은 포함이 되는 거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인 리설주는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같이 저희 예. 특사단을 그렇죠. 만났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가 정상 국가의 의전이나 이미지를 꽤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경우에는 부인과 같이 갔을 거고 네. 또 김여정일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김영남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한 누군가의 네. 개연성. 네. 그다음에 김정은인데 가족과 같이 갔고 김여정도 같이 갔을 수 있죠. 요즘 네. 동선을 같이 하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누군가 갔는데 본인이 네. 갔을 수 있고 친서를 휴대한 김여정 내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니까 명목상 국가 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저런 적은 없지만 지금 긴장된 상황을 봤을 땐 김영남이 갔어도 특별히 예우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단언하기 어렵고요. 블룸버그 통신 하나만을 지금 정확한 근거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저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은 아니더라도 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센터장님 중국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김영남
이다라고 하면 과거에 김영남이 중국 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경호라든가 네.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지금 경호 수준만 놓고 보면은 네. 김정일 위원장 때보다는 조금 낮다. 좀 낮아요. 예,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조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인민대당 여러 가지 의전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왔던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네. 다만 또 이것이 동선이 밝혀지지 않고 비밀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예.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관행이고 예. 또 그다음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방문했을 때 사실 돌아갈 때야 비로소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왔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왔든 안 왔든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도 뭐 과거에 최고위급 지도자가 왔을 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단순한 특사면은 이미 공개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달리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관행을 보면 과거의 관행 뭐 이런 경우를 보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지금 뭐 만약에 어제 오후에 왔다 그러면 그렇게 뭐 베이징이 멀지 않은 곳이니까 뭐 1박 2일, 길어야 2박 3일일 거면 오늘 돌아갈 수도 있고 내일 돌아갈 수도 있고 곧 뭐 어떤 말이 있긴 하겠네요. 사진이라든가.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정도로 권력이 안정됐느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도 말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도 철저히 함구할 거고요. 왜냐하면 네. 지난해 10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권력거전 재편을 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외형상이고 아직도 제가 보기엔 평양을 통째로 비우기는 좀 불안할 거거든요. 네. 아직 뭐 그동안 군도 많이 숙청을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도 뭐 북한에서 발표하는 건 아마 돌아간 다음일 것 같고요. 돌아간 다음에. 예, 과거에도 그렇게 동선을 그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도 알리지 않았던 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북한 내부의 동요라든지 혹은 뭐 경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야 얘기를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요. 그러나 김여정 정도 특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 모습이 사실은 이런 개연성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한 번 더 문제가 남북미로 지금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당혹스러운 건 중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의전을 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북한 달래기를 위해서. 또 하나 정보를 말씀드리면 중국 양해 끝난 다음이죠. 지난 19일부터는 단둥에서 북중 간의 그 화물 차량들이 거의 10배로 증가했다는 그 정보입니다. 첩보가 아니고. 네. 단둥에서 알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네. 보면 정보 수준이에요. 예, 양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중국도 대북 그 접근을 바꾸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일 개연성도 있지만 아닌데 특별한 의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자, 참 어려운데 김정은 위원장이냐 아니냐로 일단 좁혀보면요. 자, 지금 저희 뭐 오늘 하루 종일 북한 전문가, 중국 전문가들 저희 출연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면 김정일 예전에 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은 비행기는 잘 안 타고 주로 열차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1호 열차가 이제 관심을 받은 건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항공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갔다면 비행기로 갔을 것이다. 저 열차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해명이 잘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그것은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일 때는 사전에 조율이 다 이루어져서 공개적으로 정말 국가 대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는 예. 그런 행보가 돼서 미리 국제적으로도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비행기를 이렇게 뭐 못 타고 안 타고라기보다 네. 과거의 연장선에서 지금 똑같은 특별 열차 편으로 뭐 누가 오든지 네. 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약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새롭게 뭔가 나가는 것까지는 못 가고 네. 그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전도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니냐. 즉 당대 당 관계에서 쭉 이끌어 왔는데 그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새롭게 뭘 만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뭐 추정하는 단서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저 열차거든요. 그래서 저 열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특별 열차가 어떤 뭐 예전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 얘기하셔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집권 그러니까 73년에 후계자로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반동회의라든 이런 데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용한 적은 있어요. 네. 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권력 구조가 안정이 되고 나서는 뭐 일부 고소 공포증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일단은 그 이후로는 권력 기반이 안정된 이후부터는 중국하고 러시아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육로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특별 열차라고 하는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열차를 편성을 해서 네. 그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전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방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집무실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당연히 뭐 침실도 있을 거고요. 그럼요. 북한 국정 전반을 그러니까 지방 꼭 해외를 갈 때가 아니고 네. 지방 순시할 때 저걸 이용한 적도 많아요. 근데 지금 주목할 부분이 저 열차가 김정일 위원장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한 이후로는 한 번도 운행이 된 기록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저게 6년 정도 이상 만 6년이 지났는데 하루 이틀 뚝딱거려서 운행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뭐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 수는 있겠죠. 뭐. 특별 열차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만. 그러나 저렇게 급박하게 뭐 북한이 뭐 전용기라고 하는 참매 1호나 참매 2호는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김정은이 탄 적도 있고. 네. 근데 오랫동안 세우던 열차를 저렇게 갑작스럽게 운행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만일에 저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다고 그러면 급작스러운 방종은 아닌 거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획을 한 일부고 우리한테만 노출만 급작스럽게 된 거죠. 네. 선생님 혹시 저 기차와 관련해서 혹시 덧붙인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히 지금 더 할 건 없고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총 9번 지금 방문한 걸로 지금 과거에? 네, 과거에 생전에. 네, 생전에 2011년 8월 달에 러시아 방문 마치고 잠깐 들른 것까지 합쳐서 네. 그래서 지금 9번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2011년, 10년 이때는 굉장히 막 몰아쳐서 몇 번씩 한꺼번에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후계자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때마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네. 열차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모든 일을 안전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 분명 비행기보다는 안전한 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설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지금 안정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라면은 비행기도 가능하고 뭐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열차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열차 얘기, 좀 시설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 왔다, 그럼 보통 묵는 장소가 그 조어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어찌됐든 경계가 상당히 강화돼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묵었을? 사실 이제 전에 북중 관계가 냉랭했을 때, 뭐 최룡해 방중했을 때나 네. 또 북한의 고위인사가 방중을 했을 때는 대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의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어대라 하더라도 영빈관이죠. 조어대라 하더라도
꼭 지금 뭐 과거의 관계였다면은 일반 특사였다면은 뭐 조어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조어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 버퍼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심 북한은 내 영향권이다라는 걸 뭐 공개, 비공개적으로 지금 천명해 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이 정말 차이나 패싱인 거, 재팬 패싱은 비교가 안 되죠, 여기에 비하면. 재팬 패싱은 뭐 그냥 입장 바꿔서 여기 올라타면 원래 되는데. 그랬죠. 예. 원래 그랬지만 중국 패싱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과거의 사례를 그런데 보면. 그러면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 육자회담이죠. 네. 중국이 주도하는 혹은 네. 남북 미중 사자회담인데 지금 남북미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아니어도 최고의 의전을 베풀 충분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많이 지금 속된 말로 삐져 있거든요. 네. 중국의 대북 제재, 지금 대북 제재 가장 아픈 부분이 중국의 참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저렇게 파격적인 방중이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은둔의 인물이 바로 갔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조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뭐든지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군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인데 중국이 더 목말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판단하기가 간단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얘기하셨지만 북중 정상회담이 뭐 그냥 전혀 안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됐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가 필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작년 11월 달에 숭타오 특사가 갔는데 네. 안 만났죠,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때는 이게 미사일 발사하기 직전이라 막 네.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서 원하는 네. 비핵화에 대한 이런 확실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로서 네. 보면은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네. 중국이 그 뒤에 이제 뒷얘기나 들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좀 뭐 차이나 패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걸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네. 다만 뭐 제재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소위 삐져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바꿨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무런 소통이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장으로만 보면은 중국이 초조해하는 거 이상으로 초조해할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아직은 뭐 그렇게 패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낀 것은 오히려 북한 쪽이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 북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그러니까 북한의 가능성이 좀 입장에서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면 미국과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에다가. 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바란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 미국 간의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준비 과정에서도 아마 필요한 것은 북한 쪽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중국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 게 필요했겠죠. 네. 그런 필요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중국 당국이 언론 등 그리고 뭐 검색을 통제하고 있어서 저희도 뭐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장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홍콩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가량 회담을 하고 주어대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정은 추정 인물이 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을 전제하는 겁니다.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 회담을 했다면 이게 시주석일까요? 가능하죠. 그럼 예.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보너스가 없이 김정은이 움직일 리가 없죠. 만약에 왔다면.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금 더 풀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양측 다 필요성이 있죠. 양측 다. 예, 양측 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나왔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은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대북 제재도 그냥 가고 한미연합훈련도 가고 미국은 강경책을 더 가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완성이 돼야만 그 조치가 확인돼야만 보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굉장히 아픈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풀어준다고 약속을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의회도 있고 유엔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센터장님 말씀대로 중국이라는 관계를 후방을 매우 불안한 상태로 두고 전방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그동안 차이나 패싱이라고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겉으로는 태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 간에 이 로드맵이 일부 들어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제안은 중국이 먼저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먼저 그런데 했을 것이다. 조금 더 복기를 해보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1월 신년사 이후부터 보면은 네. 파격적이긴 하겠지만은 주기적으로 예정된 행보를 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은 양측 다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북한은 북미 협상, 남북 협상에서의 지렛대 역할로서 중국이라는 후원은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간 게 눈에 띄는 거지 네.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 집권한 이후로. 사실 집권 초기에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근데 과거를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 북한 쪽에서 먼저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 다만 그걸 위해서 정상 간의 회동을 위해서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라. 이게 중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사히. 네, 그러니까 그랬죠? 중국이 예. 먼저 꼭 와달라가 아니고 네. 만약 오고 싶으면 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된다. 근데 네.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네. 뭐 거기서 이제 그만 무산되고 그랬던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밝히는 과정에서는 이미 중국은 그러니까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 수 있으면 와도 되는데 그 조건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가 이번에 북한 쪽에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미국하고도 만나겠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중국하고 그냥 잠깐 봅시다 이렇게 만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일반 국가였다면 참 금방 드러나고 바로 이렇게 알려질 텐데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정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답답하시죠? 저도 좀 답답한데요. 자, 역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전부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단 미국 백악관 반응을 좀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반응입니다. We can't confirm those reports. We don't know if they're necessarily true. The president's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conjunction with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paid dividends and has brought the North Koreans to the table. 자, 김정은의 방중 보도를 확인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부도 알지 못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최대 압박 정책이 결실을 보여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정보력으로 저 기차거든요. 공항에 서 있는 비행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기차는 움직이고 하는 동선들이 상당히 길거든요. 시간이 오래 그러면 걸리죠? 미국의 정보력이나 휴먼트가 아니어도 네. 이 테크힌트 기술 장비만 가지고도 사실 포착이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만일에 징후를 알았다 그러면.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백악관이 정말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정말 진실 같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뉘앙스는 줄 거거든요. 뭐 중요 인물이다 뭐 이 정도는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전에 낌새는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그렇죠. 변수가 생긴 거죠. 지금 중국을 이번 북핵뿐만이 아니고도 사실은 북한을 대화를 끌어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필요성은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랑은 북중 관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북중 엘리언스, 그러니까 북중 연합 형태로 이제 북미 회담에 임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혼자일 때는 훨씬 편하죠. 예. 그러나 중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제 합법적으로 구멍만 뚫어줘도 네. 북한이 버티는데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중국이 완벽하게 북중 관계를 봉쇄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버거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복잡한 셈법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임박해서 알았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알았다 그러면 저렇게 반응이 안 나올 거거든요. 네. 자, 미국은 그렇고요. 우리나라 청와대 반응을 보면 그 뭐 며칠 전부터 비슷한 뭐 정보를 뭐 주시한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하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 미국은 지금 몰랐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뭐 닥쳐서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뭐 한국과 미국이 뭐 일단 완전히 정보 공조를 한다면 정보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네. 한국한테는 알려주고 미국한테는 안 알려주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모르면 다 같이 모르는 거고 알면 다 아는데 다만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거 발설하면 안 된다라고 만약 그 전제 조건이 돼 있다면은 그건 뭐 국가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끝날 때 중국이 발표할 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명확하게 통보를 했겠는가? 다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소통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쪽 정부에서도 약간 흘리는 듯한 눈치는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게 김정은이냐, 김정은 위원장이냐, 김여정 뭐 부부장이냐 뭐 이런 게 요 차이를 놓고 언론들은 각각 해석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누군가 갔다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미국으로서는 참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자, 중국과 북한이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게 안 하고 나오는 것보단 좋습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어차피 비핵화하고 네. 평화 체제죠. 그죠. 대단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럼 평화 체제는 중국이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에 물론 중국 인민지원군이 사령관이라는 자격이지만 펑도아이가 사인을 했거든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네. 물론 우리는 사인은 안 했지만 뭐 명확한 당사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국제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패싱을 할 수는 없죠. 이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문제 운전자론이 탄력을 받은 건 우리가 물꼬를 터서 북한을 끌어냈고 북미 대화를 주선을 했고 그 이전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물꼬를 트는 정상회담으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저게 물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면도 있죠. 왜냐하면 약간 인터셉트 당했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저 안에서 이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될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번 만날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게 상당한 수뇌부가 같이 움직였고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면요. 그러면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 의제, 북미 정상회담 의제, 비핵화 로드맵과 평화체제 로드맵 이런 부분을 중국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얼굴 보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뭐 비행기 타고 갔다 후딱 가서 하룻밤 만나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하루 자자고 기차 타고 저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양은 그러니까 완샷 딜이죠. 조금 막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6년 동안 난제였던 것들을
정말 탑다운 방식으로 한 번에 풀어나가려는 의도로 볼 수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면요. 갔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좋은 면도 있죠. 왜냐하면 대화 국면이 계속 가는 거니까. 네. 그러나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졌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약간 좀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인터셉트 당했다는 기분도 있겠지만 제가 언뜻 보기엔 멀리 봐서는 길게 봐서는 어차피 다 협의해야 될 당사국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습니다. 뭐 패싱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예. 과연 패싱할 만큼 그냥 정신없이 몰아쳐서 하는 건지 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건지 했을 때 저는 그래도 같이 가는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전 자체가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조금 색다른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것은 미국하고 중국 간에도 나름대로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는 아닐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방향과 관련된 것들은 협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네. 것 같이 평화체제로 가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되든 네. 중국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이나 패싱.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회담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을 또 건너뛰어서 인터셉트를 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렇게까지 판단할 근거는 아니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조율을 하는데 어떤 것이 더 서로 좋겠는가를 놓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건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로가. 네. 그래서 앞으로 사자가 회동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 가는 거죠. 사자가 동시 회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지나가 봐야겠지만 남북미로 그 얘기는 한번 나왔죠. 갔기 때문에 예. 중국이 빠졌다 이렇게 단정 지을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결국은 남북 미중일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일본과 러시아가 거기도 빠질 수는 없으니까 네. 형식은 육자회담 형식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네. 그러나 핵심은 남북 미중인데 네. 지금까지 그림은 남북미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말씀하시면서 네. 남북미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은 필요는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결국은 뭐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죠. 도움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 올 게 너무 빨리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도 예상보다 빨리 왔듯이 그러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빨리 왔는데 그게 하루 이틀 설득하고 달래서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북한이 가지고 있던 긴 로드맵에서 중국을 버리고 북미 수교하고 평양에 중국과 척진 상태에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고 뉴욕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갈 건데 그 그림이 빨리 온 거죠. 지금 북중 관계 정상화가.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미 중 말씀하신 그게 성사가 될지.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베이징에 누가 가 있는 것인지, 저 열차를 누가 타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오는지가 뭐 빠르면 내일쯤, 뭐 오늘 돌아간다면 내일쯤, 아니면 그 다음 날 공개가 되면 조금 더 얘기를 더 심도 있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환 세종연구소의 중국 연구센터장님이었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회담 시간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이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됐든 세계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님 나오셨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국제부 기자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중국 당국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세계 언론 보도들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추정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무얼 근거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기본적인 얘기부터 일단 해보실까요? 뭐 보도에 따르면 특급 열차라고 해야 되나 그 김정일 특별 열차. 그 과거의 김정일.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네. 방문할 때 이용했던 네. 녹색 색깔이 있고 그 노란 줄 무늬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좀 그래서 특별한 저기차인가요? 또 특별한 그 색깔과 그 열차가 좀 달라 보이는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 네. 그 동영상이 찍혀서 나름대로는 이게 지금 사진도 있고요. 그런 그렇네요. 고위급이 지금 분명히 단동을 그쪽 지나서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열차를 글쎄 아무나 타고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뭐 그거 이렇게 공개도 안 하고 또 뭐 옆에 가렸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각 외신 보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성 보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홍콩에서 그다음에 뭐 블룸버그 통신도 그렇고 네. 뉴욕 타임즈까지 그다음에 영국 가디언지라든가 뭐 네. 이런 외신들은 뭐 확신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 지금 북경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자, 조 의원님 지금 특별히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좀 약간 좀 사실관계 부합한 뭐 김정은이다라고 팍 박았어요. 뭐 어떤 근거를 갖고 왔을까요? 지금 백악관도 뭐 가장 정보력이 중국이나 북한 당사자가 아닌 네. 이상 예. 가장 정보력이 강한 건 백악관이거든요. 네. 근데 백악관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신속한 정보나 첩보는 입수했을지언정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는 지금 중국에 갔다. 네. 여기까지는 확실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매우 긴장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 내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첩보로는 예, 그것도 예. 궁금합니다. 그 가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 가족에는 김정은 포함이 되는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부인 리설주는 분명히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같이 예, 저희 예. 특사단을 그렇죠. 만났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행보가 정상국가의 의전이나 이미지를 꽤 많이 연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경우에는 부인과 같이 갔을 거고 네. 또 김여정일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김영남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한 누군가의 네. 개연성. 네. 그다음에 김정은인데 가족과 같이 갔고 김여정도 같이 갔을 수 있죠. 요즘 네. 동선을 같이 하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누군가 갔는데 본인이 네. 갔을 수 있고 친서를 휴대한 김여정 내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니까 명목상 국가 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저런 적은 없지만 지금 긴장된 상황을 봤을 땐 김영남이 갔어도 특별히 예우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단언하기 어렵고요. 블룸버그 통신 하나만을 지금 정확한 근거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저 정도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은 아니더라도 네.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단정 짓기는 시기상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센터장님 중국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김영남이다라고 하면 과거에 김영남이 중국 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리고 정도의 경우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지금 경호 수준만 놓고 보면은 네. 김정일 위원장 때보다는 조금 낫다. 좀 낮아요. 예,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조대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인민대당 여러 가지 의전과 관련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왔던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네. 다만 또 이것이 동선이 밝혀지지 않고 비밀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확인해 주지 않고. 예.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관행이고 예. 또 그다음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방문했을 때 사실 돌아갈 때야 비로소 중국이 발표를 했어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왔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왔든 안 왔든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는 것도 뭐 과거에 최고위급 지도자가 왔을 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단순한 특사면은 공개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달리 지금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관행을 보면 과거의 관행 뭐 이런 경우를 보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지금 뭐 만약에 어제 오후에 왔다 그러면 그렇게 뭐 베이징이 멀지 않은 곳이니까 뭐 1박 2일 길어야 2박 3일일 거면 오늘 돌아갈 수도 있고 내일 돌아갈 수도 있고 곧 뭐 어떤 말이 있긴 하겠네요. 사진이라든가.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건 이제 예.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도 있지만 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비울 정도로 권력이 안정됐느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도 말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도 철저히 함구할 거고요. 왜냐하면 예. 지난해 10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권력거전 재편을 했어요. 예. 그러나 그건 외형상이고 아직도 제가 보기엔 평양을 통째로 비우기는 좀 불안할 거거든요. 네. 아직 뭐 그동안 군도 많이 숙청을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도 뭐 북한에서 발표하는 건 아마 돌아간 다음일 것 같고요. 돌아간 다음에. 예, 과거에도 그렇게 동선을 그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도 알리지 않았던 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북한 내부의 동요라든지 혹은 뭐 경호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야 얘기를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이라면요. 그러나 김여정 정도 특사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 모습이 사실은 이런 개연성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한 번 더 문제가 남북미로 지금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가장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당혹스러운 건 중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의전을 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북한 달래기를 위해서. 또 하나 정보를 말씀드리면 중국 양해 끝난 다음이죠. 지난 19일부터는 단둥에서 북중 간의 그 화물 차량들이 거의 10배로 증가했다는 그 정보입니다. 첩보가 아니고. 네. 단둥에서 알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네. 보면 그 정보 수준이에요. 예, 양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중국도 대북 그 접근을 바꾸고 있는 거죠. 네.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일 개연성도 있지만 아닌데 특별한 의전을 지금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네. 자, 참 어려운데 김정은 위원장이냐 아니냐로 일단 좁혀 보면요. 자, 그 지금 저희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그 북한 전문가, 중국 전문가들 저희 출연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면 김정일 예전에 위원장과는 달리 김정일 위원장은 비행기는 잘 안 타고 주로 열차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그 1호 열차가 이제 관심을 받은 건데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항공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갔다면 비행기로 갔을 것이다. 저 열차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해명이 잘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그것은 과거와 다른 행보를 보일 때는 사전에 조율이 다 이루어져서 공개적으로 정말 국가 대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는 예. 그런 행보가 돼서 미리 국제적으로도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비행기를 이렇게 뭐 못 타고 안 타고라기보다 네. 과거의 연장선에서 지금 똑같은 특별 열차 편으로 뭐 누가 오든지 네. 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지금 약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새롭게 뭔가 그 나가는 것까지는 못 가고 네. 그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의전도 그대로 따라간 거 아니냐. 즉 당대 당 관계에서 쭉 이끌어 왔는데 그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새롭게 뭘 만들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뭐 추정하는 단서 중에 가장 확실한 게 저
열차거든요. 그래서 저 열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특별 열차가 어떤 뭐 예전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 얘기하셔서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 집권 그러니까 73년에 후계자로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인도네시아 반동회의라든지 이런 데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용한 적은 있어요. 네. 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권력 구조가 안정이 되고 나서는 뭐 일부 고소 공포증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이후로는 권력 기반이 안정된 이후부터는 중국하고 러시아만 방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용로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특별 열차라고 하는 지금 그 사진에 보이는 열차를 편성을 해서 네. 그 활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전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방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집무실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기차 안에서 회의를 하거나 당연히 뭐 침실도 있을 거고요. 그럼요. 북한 국정 전반을 그러니까 지방 꼭 해외를 갈 때가 아니고 네. 지방 순시할 때 저걸 이용한 적도 많아요. 근데 지금 주목할 부분이 저 열차가 김정일 위원장 2011년 12월 17일 날 사망한 이후로는 한 번도 운행이 된 기록이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저게 6년 정도 이상 만 6년이 지났는데 하루 이틀 뚝딱거려서 운행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평소에도 뭐 보이지 않게 움직였을 수는 있겠죠. 특별 열차긴 하지만 그런데 어느 구간에서만. 그러나 저렇게 급박하게 뭐 북한이 뭐 전용기라고 하는 참매 1호나 참매 2호는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김정은이 탄 적도 있고. 네. 근데 오랫동안 세우던 열차를 저렇게 갑작스럽게 운행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이 만일에 저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다고 그러면 급작스러운 방종은 아닌 거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을 한 일부고 우리한테만 노출만 급작스럽게 된 거죠. 네. 전 선생님 혹시 저 기차와 관련해서 혹시 덧붙인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히 지금 더 할 건 없고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총 9번 지금 방문한 걸로 지금 과거에? 네, 과거에 생전에? 네, 생전에 2011년 8월 달에 러시아 방문 마치고 잠깐 들른 것까지 합쳐서 네. 그래서 지금 9번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2011년, 10년 이때는 굉장히 막 몰아쳐서 몇 번씩 한꺼번에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후계자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만 그때마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문제 때문에 네. 열차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모든 일을 안전 위주로만 한다 그러면 분명 비행기보다는 안전한 면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설명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지금 안정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거라면은 비행기도 가능하고 뭐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열차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열차 얘기, 좀 시설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 왔다, 그럼 보통 묵는 장소가 그 조어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어찌됐든 경계가 상당히 강화돼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누가 묵었을? 사실 이제 전에 북중 관계가 냉랭했을 때, 뭐 최룡해 방중했을 때나 네. 또 북한의 고위인사가 방중을 했을 때는 대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의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어대라 하더라도 영빈관이죠. 조어대라 하더라도 꼭 지금 뭐 과거의 관계였다면은 일반 특사였다면은 뭐 조어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조어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 버퍼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내심 북한은 내 영향권이다라는 걸 뭐 비공개적으로 지금 천명해 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중국이 정말 차이나 패싱인 거. 재팬 패싱은 비교가 안 되죠, 여기에 비하면. 재팬 패싱은 뭐 그냥 입장 바꿔서 여기 올라타면 원래 되는데. 그랬죠. 원래 그랬지만 중국 패싱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과거의 사례를 그런데 보면. 그러면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 육자회담이죠. 네. 중국이 주도하는 혹은 네. 남북 미중 사자회담인데
지금 남북미로 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 아니어도 최고의 의전을 베풀 충분한 이유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많이 지금 속된 말로 삐져 있거든요. 네. 중국의 대북 제재, 지금 대북 제재 가장 아픈 부분이 중국의 참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저렇게 파격적인 방중이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은둔의 인물이 바로 갔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조대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찌됐든 뭐든지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군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인데 중국이 더 목말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판단하기가 간단치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얘기하셨지만 북중 정상회담이 뭐 그냥 전혀 안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됐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가 필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 달에 숭타오 특사가 갔는데 네. 안 만났죠,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때는 이게 미사일 발사하기 직전이라 막 네.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중국에서 원하는 네. 비핵화에 대한 이런 확실한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당시로서 네. 보면은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네. 중국이 그 뒤에 이제 뒷얘기나 들을 정도가 되면은 이게 좀 차이나 패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많은 걸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 네. 다만 뭐 제재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소위 삐져서 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북한이 입장을 바꿨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무런 소통이 없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장으로만 보면은 중국이 초조해하는 거 이상으로 초조해할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아직은 뭐 그렇게 패싱을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낀 것은 오히려 북한 쪽이 더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도. 북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그러니까 북한의 가능성이 입장에서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면 미국과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에다가. 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바란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이 미국 간의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 북한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준비 과정에서도 아마 필요한 것은 북한 쪽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중국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 게 필요했겠죠. 네. 그런 필요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중국 당국이 언론 등 그리고 뭐 검색을 통제하고 있어서 저희도 뭐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취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가장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홍콩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김정은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가량 회담을 하고 주어대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정은 추정 인물이 이 보도가 만약 사실이라면을 전제하는 겁니다.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중국 국가 지도자와 3시간 회담을 했다면 이게 시주석일까요? 가능하죠. 그럼 예. 왜 그러냐면 그 정도의 보너스가 없이 김정은이 움직일 리가 없죠. 만약에 왔다면.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금 더 풀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양측 다 필요성이 있죠. 양측 다. 예, 양측 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하고 나왔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은 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대북 제재도 그냥 가고 한미연합훈련도 가고
미국은 강경책을 더 가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완성이 돼야만 그 조치가 확인돼야만 보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가 굉장히 아픈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풀어준다고 약속을 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의회도 있고 유엔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센터장님 말씀대로 중국이라는 관계를 후방을 매우 불안한 상태로 두고 전방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그동안 차이나 패싱이라고 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겉으로는 태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 간에 이 로드맵이 일부 들어있는 상황에서 남북미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제안은 중국이 먼저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먼저 근데 했을 것이다. 조금 더 복기를 해보면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바꾼 건 아니거든요. 1월 신년사 이후부터 보면은 네. 파격적이긴 하겠지만은 주기적으로 예정된 행보를 가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은 양측 다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그 다음에 북한은 북미 협상, 남북 협상에서의 지렛대 역할로서 중국이라는 후원은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김정은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간 게 눈에 띄는 거지 네.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거든요. 집권한 이후로. 사실 집권 초기에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근데 과거를 보면 네. 김정은 위원장 북한 쪽에서 먼저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 다만 그걸 위해서 정상 간의 회동을 위해서는 비핵화 의지를 밝혀라. 이게 중국의 조건이었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무사히.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예. 먼저 꼭 와달라가 아니고 네. 만약 오고 싶으면 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된다. 근데 네.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네. 뭐 거기서 이제 그만 무산되고 그랬던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밝히는 과정에서는 이미 중국은 그러니까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 수 있으면 와도 되는데 그 조건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거가 이번에 북한 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미국하고도 만나겠다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중국하고 그냥 잠깐 봅시다 이렇게 만날 수는 없는 거죠. 네. 자, 일반 국가였다면 참 금방 드러나고 바로 이렇게 알려질 텐데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정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답답하시죠? 저도 좀 답답한데요. 자, 역시 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전부 지금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일단 미국 백악관 반응을 좀 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반응입니다. We can't confirm those reports. We don't know if they're necessarily true. The president's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conjunction with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s paid dividends and has brought the North Koreans to the table. 자, 김정은의 방중 보도를 확인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부도 알지 못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최대 압박 정책이 결실을 보여서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정보력으로 저 기차거든요. 공항에 서 있는 비행기 그냥 타는 게 아니고 기차는 움직이고 하는 동선들이 상당히 길거든요. 시간이 오래 그러면 걸리죠? 미국의 정보력이나 휴먼트가 아니어도 네. 이 테크힌트 기술 장비만 가지고도 사실 포착이 가능하거든요. 사전에 만일에 징후를 알았다 그러면.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백악관이 정말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정말 진실 같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뉘앙스는 줄 거거든요. 뭐 중요 인물이다 뭐 이 정도는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전에 낌새는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미국 정상회담에 앞서 지금 그렇죠. 변수가 생긴 거죠? 지금 중국을 이번 북핵뿐만이 아니고도 사실은 북한을 대화를 끌어냈기 때문에 네. 중국의 필요성은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랑은 북중 관계가 다시 강화되면서 북중 엘리언스, 그러니까 북중 연합 형태로 이제 북미 회담이 임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네요. 혼자일 때는 훨씬 편하죠. 예. 그러나
중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제 합법적으로 구멍만 뚫어줘도 네. 북한이 버티는데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네. 중국이 완벽하게 북중 관계를 봉쇄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버거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복잡한 셈법일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임박해서 알았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히 알았다고 그러면 저렇게 반응이 안 나올 거거든요. 네. 자, 미국은 그렇고요. 우리나라 청와대 반응을 보면 그 뭐 며칠 전부터 비슷한 뭐 정보를 뭐 주시한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하게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 미국은 지금 몰랐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네. 뭐 닥쳐서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까요? 뭐 한국과 미국이 뭐 일단 완전히 정보 공조를 한다면 정보 공유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네. 한국한테는 알려주고 미국한테는 안 알려주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모르면 다 같이 모르는 거고 알면 다 아는데 다만 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이거 발설하면 안 된다라고 만약 그 전제 조건이 돼 있다면은 그건 뭐 국가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 끝날 때 중국이 발표할 때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 명확하게 통보를 했겠는가? 다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소통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쪽 정부에서도 약간 흘리는 듯한 눈치는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게 김정은이냐, 김정은 위원장이냐, 김여정 뭐 부부장이냐 뭐 이런 게 요 차이를 놓고 언론들은 각각 해석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누군가 갔다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미국으로서는 참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 복잡하다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면 자, 중국과 북한이 사전에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게 안 하고 나오는 것보단 좋습니까? 아니면 불리합니까? 어차피 비핵화하고 네. 네. 평화 체제죠. 그죠. 대단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예. 그럼 평화 체제는 중국이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에 물론 중국 인민지원군이 사령관이라는 자격이지만 펑도아이가 예. 사인을 했거든요. 예.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 네. 물론 우리는 사인은 안 했지만 뭐 명확한 당사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는 중국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거 국제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패싱을 할 수는 없죠. 이 상황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문제